OTT. BP 위험 수준입니다. 40. 선생님, 천자부터 해야 되지 않나요? BP 돌아옵니다. 야, 너는 응급의학과란 놈이 천자 하나 제대로 못해? 저 학문 전공인데요. 아, 저건 이건. 요즘 가장 재밌게 보는 드라마 몇 개를 뽑자면 TV 오리지널 스터디 그룹과 넷플릭스 중증 외상센터를 뽑을 수 있는데요. 스터디 그룹은 본 채널이 있으니 직접 보시면 개꿀잼 사이다 드라마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뭐야? 지식은 칼보다 강하거든. 저는 지금 중증 외상센터만 벌써 2회차 정주행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몇 번은 더 볼 것 같습니다. 이미 5주 연속 1위를 지키던 오징어 게임 2를 제치고 넷플릭스 비영업본 TV쇼 1위를 차지하며 한국 드라마의 저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국내 극장에서 호불호가 갈리며 흥행 참패를 겪은 송중기 주연 영화 보고타가 넷플릭스 공개 하루 만에 글로벌 영화 부문 1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한국 드라마, 한국 영화가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에 소개되며 여전히 K 콘텐츠가 세계 시장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영화 한 편도 더는 극장에만 국한되지 않고 OTT 시장으로 미디어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중증 외상센터가 봉준파 드라마로 제작되어 국내에만 방영되었다면 매우 아쉬웠을 겁니다. 다행히 넷플릭스를 통해 중증 외상센터를 본 해외 반응 역시 뜨겁고 국내에서도 다시 한번 중증 외상센터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인공이자 천재의사 백강혁의 첫 등장부터 시선을 압도하는 그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죠. 그 뭐가 됐든 간에 도와주신 거는 감사한데 이제 좀 나가주실래요? 여기 제 구역이거든요. 여기 네 구역 아니고 내 구역이라고? 백강영이다. 중증 외상센터는 한산희가 작가의 웹소설로 시작되어 웹툰 그리고 드라마로 제작되었습니다. 학창시절 하얀 거탑을 보며 외과 의사를 꿈꿔왔던 작가는 실제로 의대에 입학해 공부를 했고 집도일을 도와 보조 역할 중 테이블 데스를 경험하며 큰 충격에 빠졌었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외과를 포기하고 이비인후과를 선택해서 의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때문에 중증 외상센터는 현실과 판타지 비율이 2대 8임에도 불구하고 현실감 넘치는 묘사와 연출이 매력적입니다. 백강의 캐릭터의 탄생도 작가의 은사님이신 백종환 교수님 때문이라고 밝혔죠. 물론 실제 백강혁 같은 인물은 아니지만 좋은 영향을 준 스승이었던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야, 학문. 예. 너 학문외과야? 외상외과야? 아니 그렇게 실력이 출중하신 분이 왜 무한대학교를 가셨을까? 백강혁은 극 중에서 환자부터 구해야 해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정신 차려! 고소공포증 따위에 겁먹을 거야? 환자만 생각해, 환자만. 아직 염치 따질 때야? 우아하고 고상하게 언제 환자 살릴 거야? 그 사람 보내서 동이라도 구해올 테니까 주소 부르라고. 안 됩니다. 그거 불법입니다. 아니 불법이고 나발이고 사람부터 살려야 될 거 아니야 진짜? 지금 이경영 씨 간 없으면 죽는다고? 환자 죽고 나서 이식할 거야? 환자부터 구해요. 중증 외상센터가 존재하는 이유가 1분 1초에도 사선을 넘나드는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게 최우선이기 때문이죠.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그의 변함없는 신념과 자신감 그리고 백강혁을 보조하며 함께 성장하는 학문 1호 양지원을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거기다 빌런에서 개가천선하는 한유린 과장의 모습이 우리에게 재미를 넘어 큰 감동을 선사하죠. 실제 주인공은 백강혁이 맞지만 또 다른 주인공으로 손꼽히는 인물이 바로 한 과장입니다. 외상외과 교수님이 하실 말씀은 아니죠. 참고로 저는 외과 과장 학문외과 교수 한유림이라고 합니다. 네, 학유린 교수님. 네, 학유린 교수님. 이게 정말 시스템이 개판이니. 백 교수 말 조심해. 백강혁이 딸 지영이를 구해준 이후로 그의 삶이 180도 달라지는 모습에서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는지 알 수 있는데요. 홍지훈 기조실장의 모함으로 백강혁이 의료사고를 낸 것으로 오해를 받자 한 과장이 직접 나서서 백강혁을 도울 사람들을 구하죠. 그때 대한민국 부모라면 누구나 공감할 말을 합니다. 아니 왜 안 돼? 차트 봤잖아. 나라면 그 상황에서 머리 안 뚫어. 하나만 묻자. 정 교수 네 아들이었으면 어땠을 것 같아? 뚫었겠지.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그래 그거야. 그냥 그 얘기 좀 해주면 안 될까? 기조실장과 20년 지기이지만 병원 실적과 돈에 눈이 멀어 의사 본연의 사명인 환자 구하는 일은 점점 등한시하게 됩니다. 하지만 딸의 사고를 통해서 싸가지 없어 보이던 백강혁이 진실된 의사라는 사실에 눈을 뜨게 되죠. 만약 한 과장에게 자식을 통한 위기가 없었다면 그는 평생 기조실장과 같은 양아치 의사의 길을 걸었을 겁니다.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아무리 쓰레기라도 이건 아니지.
환자의 생명보단 돈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의사. 그러나 그 위기와 고난이 그를 변화시켰고 지금껏 자신이 걸어온 의사의 길을 되돌아보게 되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위기와 고난에 대해 쉽게 불평불만할 수 있는 게 인간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위기와 고난을 통해서 한과장처럼 잘못된 길을 걷다가도 옳은 길로 돌아서는 기회가 되기도 하죠. 나중에 남수단의 백강혁이 파견 나가고 한과장이 혼자 중증 외상센터를 맡게 될 땐 정말 압권입니다. 과장님, 뭐라도 하셔야죠. 나는 백강혁이다. 아빠 죽겠다고 좀. 닥쳐! 살려줄 테니까 빨리 닥쳐! 닥쳐 이 깡패 새끼들아! 닥치면 살고 안 닥치면 죽는 거야. 한과장은 백강혁이 감당해온 중증 외상센터 현실을 경험하며 중증 외상센터가 왜 필요한지 절실히 깨닫게 되죠. 전 지금도 백강혁의 이 대사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외상외과가 왜 필요한지? 중증 외상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일입니다. 바보처럼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말이 가슴을 푹 후비고 들어오더군요. 지금껏 살아오며 겪은 사고만 해도 중증 외상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건 많은 분들이 공감할 겁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 누구나 중증 외상을 겪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국종 교수의 닥터헬기와 실제 중증 외상센터에 대한 관심이 드라마 덕분에 다시 회자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에 문을 연 고대 구로병원의 중증 외상 전문의 수련센터가 현재까지 유일하게 남아있는 수련센터입니다. 그동안 20여 명의 중증 외상 전문의를 배치해왔지만 올해 정부가 5억여 원의 예산을 모두 삭감하면서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었죠. 다행히도 이 소식을 접한 서울시가 지원을 하겠다고 나서면서 급한 불은 끄게 됩니다. 중증 외상 전문의가 부족해지면 앞으로 여러분이 겪을지도 모를 교통사고나 추락 등 외상 치료 자체가 점점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백강혁의 아버지가 치료할 병원을 찾아 돌아다니다 결국 골든 아워를 놓쳐서 사망한 것처럼 병원에 중증 외상 전문의가 없으면 살릴 수 있는 환자도 죽을 수밖에 없는 일이 계속 발생하는 겁니다. 정부의 지원으로 외상학 수련을 받은 의사도 점차 줄고 있지만 업무 강도가 높고 의료사에 대한 부담이 커서 그 지원이 더 줄고 있는 셈이죠. 중증 외상센터, 수련센터의 경우 법적인 기관이 아니라서 정부에서 예산이 배정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는 기관입니다. 중증 외상센터 드라마와 현실도 그리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뇌압이 엄청 높네요. 스테로이드 주고 뭐해 준비 안 하고? 의미가 있어요? 신방 괜찮아. 1호 빨리 소독. 뇌관 탈출 진행 중이잖아요. 우리만 죽자 살자 했으면 뭐예요? 남들 다 포기하는데. 그래서 우리도 포기하자고? 병원에서 적자다 뭐다 그냥 맨날 갈구기만 하고 공문 안 보내주면 헬기 안 띄워준다고 버티고 이게 다 뭐예요 교수님? 이제까지 헬기 탑만 하고 있을 거야. 이제 우리 턴이라고. 그래요 그 말씀 잘하셨어요. 그 헬기만 띄웠어도 이 환자한테도 기회 왔었잖아요. 안 닥쳐? 실제로 닥터헬기 도입을 주장했던 이국종 교수 역시 병원에서 적자내는 눈의 가시로 미움받으며 죄인 취급받은 사실은 이미 기사화됐었죠. 중증 외상센터에선 1분 1초마다 사선을 넘나듭니다. 헬기가 필수적인데 그럼에도 닥터 헬기를 도입하지 못하는 건 오로지 돈 때문입니다. 생명의 인색한 시대는 끝나야 합니다. 부디 여러분께서 그 시대의 끝마침에 동참해 주십시오. 생명의 인색한 시대는 끝내야 된다 라는 드라마 속 외침은 여전히 드라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니고요. 2014년부터 매년 정부로부터 9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되어 온 중증 외상 전문의 수련센터, 이 9억 원이 없어서 수련센터가 문을 닫게 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응급치료가 필요한 국민들이 받게 될 겁니다. 어떤 일에는 수백억, 천억씩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9억 원조차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현실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중증 외상센터 드라마 덕분에 국민적 관심이 잠깐 있었지만 여전히 현실에서는 중증 외상 환자 치료를 위한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드라마의 인기가 현실에도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오기를 희망해 봅니다. 신의 손? 꼴딱꼴딱 숨 넘어가는 사람도 메스 하나로 뚝딱 살려낸 사람 뭐라나. 고생합니다. 심장이 요동친다. 이번에는 또 어떤 마법을 보여주실까?